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쿠팡 네이버 자사몰 다 하고 있는 한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강이 정규 강의보다 조금 더 긴장돼요. 왜냐면 정규 강의는 첫 번째 수업 말아도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에서 이렇게 만회를 하면 되는데 특강은 짧은 뭐 30분 안에 제 이미지를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더 긴장이 돼서 사실 아까 화장실 가가지고 긴장할 때는 거울 보고 다 족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들이 다 족밥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 쿠팡 내에 있는 자체 광고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외부 트래픽을 내 쿠팡 제품에 넣어가지고 자연 순위도 올리고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들어가 보면 일단은 외부 마케팅. 자,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거 왜 해야 될까? 다 맞죠? 네, 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후발주자가 앞선 상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제품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A 제품. A 제품이 이제 선발주자죠. 선발주자고 월 3,000개씩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쿠팡 광고의 꽃이 매출 최저가 광고죠. 매출 최저가 광고 1일 예산이 30만 원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신제품 들어가면 후발주자인 거죠. 이 후발주자의 B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2,000개씩 판매를 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매출 최저가 1일 예산이 30만 원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후발주자 B라면은 A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외부 광고인데, 자, 우리 바로 외부 광고를 생각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팔기 위해서 쿠팡 자체 플랫폼 광고를 더 쓰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매출 최저가 광고를 더 높게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광고를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 효율을 유지하면서 광고비를 계속 증액을 하다 보면은 1일 예산을 다 못 쓰는 구간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일 예산 만약에 100만 원 박아놓으면 100만 원 다 쓸까요? 못 써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들여서 노출을 더 많이 해서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키고 싶은데 쿠팡에 있는 플랫폼 자체 광고만으로는 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A 제품이 쿠팡 자체 플랫폼 광고를 맥스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후발주자인 B 제품이 아무리 맥스로 더 쓰려고 해도 더 못 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외부 트래픽을 갖고 와야겠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하는 외부 마케팅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토스 광고, 네이버 사입 노출, 커뮤니티 바이럴, 메타 광고. 이렇게 4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토스는 보통 그 판매자 센터라고 하죠. 판매자 센터 가입을 어디서 하시는 분들,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이버에서 토스 셀러 어드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판매자 윙 센터처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스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토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토스 광고도 뭐냐면은 요거예요. 1분 만에 5,000m 광고.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저도 이거는 제품마다 다 놓고 있어요. 신제품마다 다 놓고 있는데 이걸 세팅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토스 어플 까신 다음에 이 점 3개 토스 유저의 광고하기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그 광고에서 너무 빨리 넘어가네. 자, 찍으세요. 자, 네, 그만 찍으세요. 네. 자, 이 광고에서 세팅하는 값은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광고 소재, 연령, 선별 시간, 예산. 이게 뭐냐면은 아까 1분 만에 5,000명한테 광고하기라는 광고가 뭐냐면 우리 메타 광고처럼 내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거를 토스에 있는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다 보면은 이 이미지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겠죠.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 만든 곳에 어떤 링크를 심거든요. 그 심을 링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링크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내 쿠팡 내 제품에 심어서 그 토스에 있는 사람을 내 쿠팡 제품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이미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연령은 메타 광고처럼 뭐 한 살 한 살 이렇게 타겟팅 못 하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타겟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별은 남자, 여자 이게 두 가지 성별만 돼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오후, 저녁 내가 집행하고 싶은 시간 아무 때나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세 가지가 있어요. 10,000원, 30,000원, 50,000원. 굉장히 심플합니다. 광고 자체가. 보시면 처음에는 내 제품이 어떤 연령의 어떤 성별한테 반응이 오는지 모르니까 가장 낮은 예산으로 한번 광고를 집행을 하세요. 집행을 하고 그 광고가 끝이 나면은 보고서를 보여주거든요. 그 보고서 복구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경험치에 따르면은 요 광고를 집행하는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서는 데이터가 다 비슷했어요. 근데 이건 다만 제 제품 카테고리에 하는 거고, 대표님들 예를 들어서 토스 광고를 집행해보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한 번씩 다 시간대마다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토스 광고를 돌렸을 때 나오는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총 이렇게 6가지 보고서인데 실제는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은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50대. 그렇죠, 5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스에 있는 유저가 50대가 많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1분 만에 5,000명한테 광고하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50대인데 50대 여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남자는 버릴까요? 사실 진짜 더럽게 안 사요. 네. 더럽게 안 사는데 특히 50대 이상인 남성분들은 온라인에서 정말 구매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 맞춰야 될 게 50대 여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쿠팡에 5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소싱을 한 다음에 그 토스에 있는 50대 여성을 내 제품으로 끌어들여와서 유입 점수도 받고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은 판매도 일어나니까 쿠팡의 매출도 높아지겠죠. 쿠팡의 매출 높아지면 자연 수료 높아지면서 자연 판매, 즉 오가닉 판매도 높아지겠죠.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싱할 때부터 50대 여성이 좋아할 제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죠? 네. 50대 여성이 좋아할 제품 어떻게 찾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이템 스카우트.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쿠팡에서 잘 본질은 쿠팡에서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소싱 방법은 토스에 있는 사람이 50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소싱은 50대 여성이 좋아하는 제품을 소싱한 거죠. 근데 이걸 이 트래픽을 생각하고 쿠팡에서 소싱을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쿠팡에 50대 여성이 충분히 많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쿠팡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2,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미성년자 제외하고 60대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연령을 타겟팅하든지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모수는 쿠팡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50대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이 쿠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 말씀 주셨던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소싱할까요?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을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여성 체크하시고 연령을 50대로 한 다음에 카테고리는 다 한번 보세요. 저는 다 보는 편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 50대 여성을 체크했을 때 50대 여성이 좋아하는 거를 키워드별로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핸드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어디서 수입하죠? 1688을 수입하죠. 그 1688에서 핸드백을 찾아서 소싱하려고 해요. 근데 핸드백 너무 많죠. 그러면 그 범위를 줄여야겠죠. 이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50대 핸드백, 즉 50대 플러스 우리가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에서 찾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게 자동 완성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가 뜰 거예요. 자,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 이게 뭘 의미하죠? 검색하다. 그렇죠. 쿠팡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밀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소싱의 범위를 줄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50대 핸드백을 하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양가죽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1688을 소싱할 때 PU 가죽 핸드백을 소싱해야 돼요? 양가죽 소싱해야 돼요? 그렇죠, 양가죽. 두 번째, 가벼운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가방을 보면 좀 픽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나 가볍게 정말 우리가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저게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양가죽의 가벼운 거. 한 번 더 보시면은 핸드백을 검색을 했는데 크로스백이랑 토트백이라는 키워드 또 나왔죠. 자,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옆으로 매는 것도 있고. 자, 맞아요. 핸드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그매가지고 핸디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고, 조금 커가지고 크로스백처럼 여러 가지 제품을 담을 수,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크로스백이나 토트백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핸드백이 있어요. 그런 거를 소싱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50대 여성, 50대 핸드백을 소싱을 할 때 1688에서 제품적 특성은 이렇게 연관 검색어랑 자동 완성 검색어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소싱을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적인 특성도 봐야겠죠. 그거는 심플하게 1페이지에 이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디자인 결이 비슷한 거를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나온다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해당 키워드에서 많이 찾고 많이 매출을 일으킨 제품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별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소싱을 했으면 이제 광고 트래픽을 넣어야겠죠. 광고 트래픽을 넣을 때 우리 토스 광고는 결국엔 이 두 가지 수치를 잡아야 돼요. 요거예요. 웹사이트 방문 수를 늘려야 되고요. 웹사이트 방문단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토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자, 이미지 토스에서 세팅한 5가지 값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뭐였죠? 그치, 광고 이미지. 광고 이미지가 좋아야지 요 웹사이트 방문은 늘어나고 클릭한 단가는 낮출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브러쉬를 판매를 하는데 요게 제가 돌렸던 토스 이미지 소재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 소재를 돌리고 나서 보고서를 보고 이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 수치를 개선을 하고 싶어요. 이 수치를, 즉 웹사이트 방문이랑 방문단 단가를 개선을 하고 싶다는 말은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디벨롭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디벨롭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디벨롭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는 상수로 두고 어떤 건 변수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세 가지 구조로 바꿀 수 있죠. 여기 이미지 부분, 여기 숫자 부분, 한글로 된 문구 부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한글로 된 문자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이랬을 때 데이터가 좋아졌을까요? 별로 차이는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 문구가 지금은 별로라는 거죠. 그렇게 앞에 있는 거랑 지금 두 번째 세팅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A/B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종 버전은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글 문구도 작고 크게 해서 이미지를 더 눈에 띄게 만들고, 그 다음에 38%라고 약간 러프하게 가격이 나왔다면은 실제로 뭐 79,800원에서 49,800원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300명 선착순이라는 작은 거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에 보고서 데이터가 저렇게 2배 정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당연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타겟, 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져가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번 데이터가 좋았던 소재는 계속 좋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메이크업 브러쉬 광고 소재죠. 이거 가방으로 바꿔도 쓸 수 있죠. 이 구조만 그대로 갖고 가고. 그죠? 이게 이미지 부분에 가방 이미지 넣고, 요거는 문구를 가방에 맞게 바꾸고, 이게 금액이랑 사실 300명 선착순, 3명 선착순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제품만 바꿔도 한 번 데이터가 좋았던 소재는 그 다음 제품만 바꾸더라도 데이터가 좋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하나 찾는 게 관건입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효과는 보시면은 이 헬프 스토어라는 곳에서 내 제품의 키워드당 자연 순위를 측정하는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19페이지 5위에서 5페이지 16위로 올라갔죠.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스 트래킹만 넣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19페이지, 5페이지 갔어요. 5페이지에서 결국엔 1, 2페이지까지 올리고 싶죠. 그때는 토스 단일 트래픽으로 가능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키워드는 약간 대형 13만 정도 되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에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안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유입도 많고 매출도 많아가지고 토스 단위 트래픽으로는 앞으로 못 가더라고요. 그럼 저기서는 우리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죠? 토스도 넣고 뒤에서 알려드릴 네이버 바이럴을 할 수도 있고 메타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더 많은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 트래픽을 넣어주셔야지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제품 보시면은 얘는 6페이지, 뭐 7, 6, 8페이지 이렇게 있다가 토스 트래픽 넣으니까 2페이지로 확 올라갔죠. 자, 얘는 어쨌든 토스 단일 트래픽만 넣었는데 1, 2페이지, 즉 상위까지 어떻게 한 번에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투리가 좀 안 나오죠? 네. 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번에? 지금 사투리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내용에 신경 써주세요. 자, 어떻게 토스 단위 트래픽만으로 얘는 2페이지, 즉 상위 페이지까지 한 번에 확 갔을까요? 맞아요. 얘는 세부 키워드였어요. 세부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냥 토스 단위 트래픽만 넣어도 2페이지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키워드는 여기서 토스 넣고 소리가 더 안 오르네 하면은 저 뭐 네이버 바이럴을 한다든지 요새 좀 메타를 많이 신고 있긴 한데 메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트래픽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광고를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간혹 효과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나오는 것마다 다 한 번씩 넣어봐요. 넣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도 들어가시면은 꼭 한 번씩 넣어보세요. 자, 이제 네이버 바이럴로 매출 터뜨리기. 네이버 바이럴 하기 전에 필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를 맞춰야 돼요. 원가를 사실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혹시 뭐 뷰티를 제품을 하시고 있으시면은 10% 안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최대한 30% 안까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가를 왜 이렇게까지 맞춰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낮춰야 될까요? 광고비를 많이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바이럴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제품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에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에 내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해야 돼요. 이 발행 콘텐츠를 만들어서 발행한다는 게 곧 돈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내가 막 투입한 마케팅 비용만큼 회수를 하려면 원가율을 전 30% 안으로는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해요. 자, 원가율을 어떻게 낮춰요? 많이 사요. 네, 맞아요. 일단 많이 사야 돼요. 대량 발주를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100개, 200개 사셨다면은 1000개, 2000개, 5000개, 10,000개 사야 돼요. 저 브러쉬 한 번 발주할 때 10,000개씩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력 제품에 한해서 바이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가율 또 다르게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판매가를 높이면 원가율 맞긴 한데 판매가를 높이면 안 사겠죠. 안 사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중국에서 사입하는 기준이에요. 중국에서 사입할 때 보통 구매대행업체 쓰시죠. 구매대행업체 수수료 몇 퍼센트 갖고 가요? 보통 5에서 10% 갖고 가죠. 구매대행업체를 빼셔야 돼요. 빼셔가지고 우리가 포워딩 사마 하나 선정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수입을 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낮추면서 원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는 뭐 나중에 가면은 그 제품을 만들어줄 공장을 뭐 찾아 나서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잡아야 돼요. 최소 5%는 나와야지 네이버 바이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쿠팡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 제품에 들어온 사람의 전환율이랑 네이버에서 내가 발행한 콘텐츠를 보고 내 제품 쿠팡에 들어와서 사는 그 전환율이랑 어떤 게 높을까요?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면 쿠팡은 나 이거 살래 하면서 그러니까 쿠팡은 쇼핑 플랫폼이죠. 살라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서핑하다가 콘텐츠를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환율이 쿠팡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람이 데리고 올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바이럴을 통해서 데리고 올 거죠. 그래서 전환율이 5%보다 떨어지면은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오는 비용보다 전환했을 때 수익이 더 작아요. 그 전환율이 무조건 5% 이상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사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자사몰도 메타 광고나 그런 거 돌려가지고 트래픽을 내 자사몰 제품에 넣기 전에 무조건 상세 페이지는 5% 맞추고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리뷰 작업. 리뷰 작업은 전환율 위에 상세 페이지 얘기랑 똑같아요. 리뷰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리뷰 작업 하셔야 돼요. 뭐 어체 쓰시든 뭐 지인 가구 매를 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전에 강사분이 말씀 주셨나요? 그 소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소싱하고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1개, 2개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 네이버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을 하나씩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리뷰가 2자릿수다 뭐 10개부터 99개다 하면은 3자릿수로 만들어요. 네. 자릿수가 바뀔수록 전환율이 높아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본인 자금 안에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뭐 돈이 많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네이버 바이럴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내 제품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모든 영역에서 내 제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란색 네 꼭지가 있죠. 네 꼭지에서 가장 먼저 모든 키워드, 즉 내 제품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뽑아내요? 그게 어디서 뽑아내요? 맞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뽑아내시면 돼요. 키워드는 사실 뭐 판다 랭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은데 아이템 스카우트가 제일 잘 뽑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다 뽑아내신 다음에 뽑아낸 키워드를 내 제품과 관련된 것만 다 남겨주시고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한 번씩 더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는 영역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 맵 짜기 혹은 키워드 전략 배치도라고 해요. 자, 이거는 백팩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맵을 짠 거예요. 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백팩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영역이 나오고 카페 영역이 나오고 지식 영역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노트북 강을 검색을 했더니 뭐 카페, 웹사이트, 뉴스 영역만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나오는 영역 체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상 동그라미 친 거예요.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네, 동그라미를 친 거라서. 자, 이렇게 키워드의 전략 배치도를 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안 짜놓으면은 내 제품이 있어. 이거를 상위 노출 시킬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때는 그 뭐라 그러지? 이번 주는 블로그 상위 노출만 시킬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 솔팅 해가지고 이거 블로그 쪽만 필터링 건 다음에 블로그 쪽만 나오는 키워드만 남겨놓고 이 키워드를 이제 상위 노출 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카페 상위 노출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스트링 백팩이랑 여행용 백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얘네들 둘 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예요. 2만 정도 되는 키워드인데 얘네를 상위 노출 블로그를 글을 써서 상위 노출 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블로거가 돼서 글을 막 블로그를 키워야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그 업체를 맡겨야 돼요. 보통 저 정도 되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 시키는데 얼마 들까요? 네? 얼마 들까요? 저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들어요. 한 키워드당. 자, 그럼 두 키워드니까 한 40만 원 정도 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짜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업체한테 맡길 때 스트릭 여행용 백팩이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워드 조합을 해서 주면은 블로그 하나에 스트링 백팩이랑 여행용 백팩 두 개의 키워드를 먹을 수 있죠. 상위 노출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얘기하면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집어치우세요. 네. 그리고 뭐냐면은 경쟁사는 40만 원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상위 노출 시키는데 우리는 20만 원으로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압도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몇 개가 될까요? 엄청 많겠죠. 결국에는 예산 싸움이에요. 예산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워드별로 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두 개의 키워드만 조합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10개 키워드 조합해가지고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은 이게 키워드가 2개가 넘어가면 2개 이상의 조합, 즉 3개부터는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가 랜덤하게 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딱 정확하게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개까지만 조합을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워드 네이버 바이럴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제품과 연관된 모든 키워드에서 내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수록 이기는 게임인 거죠. 경쟁사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쟁사는 못 찾는데 나는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기겠죠. 자, 그럼 경쟁사는 못 찾는데 나만 찾을 수 있는 키워드 어떻게 찾아요? 이건 이제 창의력의 영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오날 에듀에서 참기름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참기름을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뽑으면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까요? 되게 뻔한 키워드 나와요. 국내산 참기름, 국산 참기름, 중국산 참기름, 깨분 참기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경쟁사들은 아이템 스카우트에만 있는 키워드로 바이럴을 하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제품의 용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자, 참기름 언제 써요? 뭐 만들 때? 고소한 만들 때. 그렇죠. 고소한 만들 때, 즉 고소한 음식, 즉 비빔밥이나 제육볶음 같은 거 만들 때 참기름 쓰죠. 그럼 우리가 비빔밥 레시피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글 쓴 다음에 내 참기름 홍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빔밥을 만들어 볼게요. 뭐 룰루랄라 하면서 글을 쭉 써요. 쓰다가 중간에 요번에 쿠팡에서 한드래곤 참기름을 사서 먹어봤더니 고소하더라고요. 한마디만 적어주고 그냥 비빔밥 레시피를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이 상위 노출됐을 때 이 글을 보고 쿠팡에서 한드래곤 참기름을 써서 들어올 확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경쟁사는 못 찾는데 나만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많이 찾아서 이 키워드 맵에 추가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핵심입니다. 즉 키워드 땅 따먹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창의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처음부터 찾아요? 초보다 깨어나도 처음은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건 언제 찾냐면은 내가 그 직접적인 연관 키워드만 해서 바이럴을 하다가 보면은 내 제품에 대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용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키워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키워드 웹을 짰어요. 짠 다음에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까셔야 돼요. 자, 블로그 체험단이 왜 깔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맘카페나 그런데 한드래곤 마이크를 바이럴 했어요. 그러면 요즘 맘카페에서 한드래곤 그거 글 보고 바로 쿠팡 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봐요. 했을 때 내 브랜드명 관련된 블로그 글이 최소 10개 내지 20개 나와줘야지 전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제품, 고가의 제품일수록 이런 변화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왜 브랜드명이랑 세부 키워드를 엮었을까요?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네. 단가도 맞긴 한데, 자, 단가는 조금 다르죠. 자, 체험단은 단가 똑같으니까 체험단으로 뿌릴 블로그들은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체험단 블로그 다 엄청 낮아요. 그래서 대형 키워드들은 그냥 뿌렸을 때 상위 노출을 아예 못 먹고요. 근데 아무리 내 브랜드명을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증거용으로 체험단을 깔아 놓는다고 해도 내 제품과 관련된 세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5천 미만의 세부 키워드를 조합해서 체험단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메인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 시킬 거예요. 여기 블로그로만 썼는데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키워드 맵에서 카페, 지식인, 웹사이트 모든 영역 있죠. 그런 영역에서 상위 노출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대형 키워드니까 내가 블로그 키워서 절대 먹을 수 없겠죠. 그거는 블로거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셀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를 찾아야 돼요. 업체는 저는 셀클럽이라는 곳에서 찾는데 셀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행합니다. 대행합니다 들어가시면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 선별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메인 키워드를 먹었으면은 밑에 세 번째 셀클럽에서 찾는 키워드는 맡겼을 때 100% 상위 노출돼요. 100%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예요.
자, 이제 메인 키워드 말고 그 밑에 키워드를 먹어야겠죠. 그 밑에 키워드도 세 번째 메인 키워드처럼 하나하나 다 100% 상위 노출되는 업체에 맡기면은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머지 키워드들은 배포 형식으로 갈 거예요. 배포가 뭐냐면은 상위 노출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데 그냥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은 블로그들을 모아가지고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할 때 이때 이제 최저가 블로그랑 중최저가 블로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최저가 블로그랑 중최저가 블로그 두 개 중에서 어떤 블로그한테 맡기는 게 더 상위 노출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최저가 블로그겠죠. 그럼 단가는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최저가 블로그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상위 메인 키워드 몇 개를 제외하고 그 밑에 중대형 키워드들 있죠. 걔네들은 최저가 블로그한테 배포를 맡기는 거고요. 그 밑에 키워드는 이제 중최저가 중최저가 블로그한테 맡기는 건데, 중최저가는 중최 1, 중최 2, 중최 3, 중최 3 이렇게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런 지수는 블덱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업체가 모아주는 그 배포형 블로거들 있죠. 그거를 여기 한번 다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해당 블로그에 지수가 나옵니다. 최저가 블로그는 사실 뭐 최저가 1, 최저가 2, 최저가 3 이렇게 있는데 뭐 최저가 블로그 다 괜찮고요. 준최저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4 이상만 맡기세요.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질보다 양, 핵심은 많이 뿌리는 거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포스팅마다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스마트 블록이라고 아세요? 스마트 블록.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여줘요. 이게 블록화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검색을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제육볶음 레시피가 나오고 뭐 국내산 참기름, 중국산 참기름 이렇게 주제별로 블로그가 묶어서 보여주는 게 스마트 블록인데, 스마트 블록이 나오고 나서 그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배포로 뿌릴 때는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글 하나의 퀄리티를 높여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게 작살 형태로 상위 노출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많이 그물 형태로 많이 뿌려가지고 그 상위 노출의 확률을 높이는 게 지금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많이 뿌리려고 하면은 또 뭘 해야 돼요? 단가를 낮춰야겠죠. 자, 단가는 어떻게 낮춰요? 우리가 아까 중국에서 구매할 때 많이 사면 단가 낮춰줬죠. 그럼 이것도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내가 20개 키워드를 배포로 뿌릴 거야 할 때 5개씩 나눠가지고 4개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20개를 한 업체한테 다 바꿔버리면서 단가 협상을 하시면 훨씬 더 싸져요. 이해되시죠? 그 두 번째, 이 배포할 블로그를 모아주는 걸 업체를 통해서 하면 업체 수수료 받겠죠. 업체에서 내가 직접 모으면 더 싸겠죠. 그래서 직접 모으는 툴이 뭐가 있어요? 투자 커넥트라는 사이트에서 모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모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바이럴 들어가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자, 커뮤니티 바이럴이 뭐예요? 자, 커뮤니티 바이럴은 뭐냐면은 내 제품을 구매할 잠재 고객이 모여있는 온라인 집단한테 내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를 갖지 않게 발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맘카페 핫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커뮤니티 바이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커뮤니티 바이럴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커뮤니티 바이럴 효율이 안 나던데요? 해도 안 팔려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안 팔릴까요? 여기 위에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1번부터 4번까지 작업을 안 하고 단순하게 커뮤니티 바이럴에 글만 쓴다고 해서 팔리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맘카페에서 어떤 거 좋다고 글 보고 바로 안 산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 브랜드명을 랩에서 검색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 작업을 해놓으면 컨텐츠가 많이 발행되어 있죠. 그걸 봤을 때 비약적으로 커뮤니티 바이럴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를 해주셔야지 커뮤니티 바이럴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바이럴에서 글 쓰실 때 맨날 홍보글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강퇴당해요. 네, 강퇴당하니까 혹시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세요?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 8대2 법칙. 그렇죠? 그 정보성 글 8, 홍보성 글인데 정보성 글 같은 홍보성 글 2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 바이럴 저 같은 경우는 업체에 맡기고요. 업체 맡기는데 내 제품에 정말 타겟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있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 루리 앱 이런 거. 네.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에는 제가 직접 한 2개 정도 제가 직접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커뮤니티는 업체를 통해서 뿌리고요. 이 2개 커뮤니티 정도는 제가 직접 활동을 해서 커뮤니티 바이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효율을 보면서 추가 마케팅을 하시던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 넣은 거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네 하면은 제품을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제품 테스트하는 걸 이걸로 테스트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해보고 한 달 정도 아니 2달 정도 바이럴 해보고 수익이 괜찮은데 하면은 더 집중해서 바이럴하고 아니다 싶으면 제품 바꾸고. 쉽죠? 아쉽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끝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펀드래곤 TV랑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오늘 정규 강의 끝날 때마다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취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